오늘은 한일 간의 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불안,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일본계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기업에 직접 빌려준 돈이 한국 돈으로 한 18조, 미국 돈으로 한 16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3국, 예를 들면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여기에 있는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 우리가 이제 역외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역외 대출을 빌린 돈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빌린 돈, 그러면 제3국을 통해서 빌린 돈 합하면 460억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돈을 환수를 한다, 회수를 한다, 대출을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46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는가, 예금을 가지고 있는가를 봤더니 일단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성 언제라도 찾아낼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외환보유고의 한 5% 정도 된다고 한국은행이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4천억 달러 조금 넘는데 5%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한 200억 달러죠. 한국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 200억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현금성 자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갖고 있는 예금에서 줘야만 하는 예금을 빼니까 한 23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200억,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230억 합하면 43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극단적으로 일본의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다 찾아내겠다, 다 그냥 갚아라 이렇게 하면 당장 우리가 갚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아세안이나 이런 나라들과 통화 수합 계약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즉 우리가 당장 급할 때 우리 돈을 맡기고 외국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규모가 한 1,000억 달러 가까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중국이나 또는 아세안에게 돈을 수합으로 빌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금융위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도쿄발 금융쓰나미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뺄 이유가 있겠는가? 다 뺄 이유가 없다. 그렇죠. 다 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일부만 빼면 그러면 위기가 안 일어나는가? 절반 뺀다고 합시다. 한 230억 달러를 뺀다고 합시다. 그 과정에서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받아서 회수를 해서 달러를 사는 와중에 굉장히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1,200원이 무너지고 1,250원이 무너지고 1,300원이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다른 외국계 자금들도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또 달러를 사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이 큰 불안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일본계 자금이 다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일부만 빠져나가더라도 환율의 불안이 초래가 되게 되면 그것이 금융시장을 크게 불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장부상으로 나와 있는 빚 말고 장부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빚이 얼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IMF 때 보면 장부상에 있는 빚이 문제가 아니라 장부에 빠져있던 빚, 우리가 그걸 부외부채라 그래요. 장부 바깥에 있는 부채인데 대표적인 게 보증 같은 경우죠. 보증 같은 경우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장부상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계 기업하고 일본계 금융기관하고 보이지 않는 부채가, 숨은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게 세 번째, 도쿄발 금융위기의 어떤 잠재 가능성. 네 번째는 뭐냐면 투기 세력들이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취약한 것은 실물 경제 안 좋죠.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도 안 좋죠. 우리 같이 수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거의 1년 가까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 세계 경제가 안 좋고, 거다가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게 되면 한국 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외환 투기꾼들이 그냥 급격하게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다른 세력들까지 달러에 매입에 동참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1993년에 조지 소로스가 주도해서 영국의 파운드를 무너뜨리면서 유럽의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첫째, 일본 자금이 만만치 않다. 둘째, 그것이 다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나라 환율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위력은 있다. 셋째는 숨어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 넷째, 한국의 어떤 취약점을 보이면 투기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금융위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의 이런 어떤 도쿄발 금융쓰나미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배전의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한일 간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이 추가적인 어떤 한국의 불안 요인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서둘러서 이 갈등 관계를 봉합하는 것이 도쿄발 금융 쓰나미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